가끔 다시 태어나고 싶을 다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시 1월로 돌아가면 좋겠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과거를 영수증으로 한번 편집을 해본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할 거야.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수증을 25년째 모으고 있는 정신입니다. 처음에 제가 24살 때 어떤 법인 회사로 투자를 받았어요. 지금의 스타트업처럼요. 그래서 그때 회계팀에서 이거 다 모아 놔야 된다고 1년 동안. 그래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필름 한 컷 한 컷처럼 각자의 이야기도 있고 그것들이 연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장 정도 보통 받거든요. 한 달이면 100 장, 1 년이면 1000 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5,000 장이 되었고 서랍을 열면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저한테 "써 봐." 이렇게 말을 걸은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메모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라고 하면서 어느새 제가 그 메모를 이야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기록이 의미가 되는 건지를 오래 해 보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전에 일기를 쓰기도 했지만 이렇게 25년 동안 계속 꾸준히 모으고 기록을 해 보면서 1000 장을 다 책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70 장 정도를 골라서 편집을 하면서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가끔 다시 태어나고 싶을 때 뭔가를 다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이번 5 월이라고 하면 '다시 1 월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과거를 영수증으로 한번 편집을 해본 거예요. '이 날은 너무 슬퍼서 지워 버리고 싶어.'라고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제 1000개의 영수증 중에서 잠깐 빼놔요. '이날은 이 날보다 좀 앞서 있었으면 좋겠어. 순서를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이 시간을 바꿔 놓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이날은 너무 기뻤으니까 더 뭔가 더 많이 얘기해 주자.' 하면서 사실을 기반을 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일기를 쓰거나 기억을 가지고 편집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네모 시트를 가지고 이 편집을 해 보니까 '되게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고 있고 그때그때는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데이터를 잘 모아 놓고 그거를 다시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상반기, 하반기를 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모아두기만 하고 간단한 메모 정도만 해 놓는데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다 흘려보낼 수는 없어.'라는 마음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면 정말 좋고요. 3 달에 한 번, 6 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싶다. 정리를 해 보고 싶다. 돌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어떤 하루하루를 돌아보기에 이만큼 쉽고 간단한 장치가 없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는다는 거는 그 사건이 바로 과거가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현재의 입장에서 나는 그 과거를 어떻게 쓸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과거도 다시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대 바라면 안 되는 거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없애 버린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찢어 버린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 크게 다투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있는데 서로 기분이 상해서 그 밥을 맛있게 못 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영수증을 받았죠. 그래서 "나 여기 진짜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속상해."라고 말했더니 저희 남편이 다시 가서 다시 영수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덮어쓰기를 하라고. 물론 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거를 새롭게 덮어쓰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2 장의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던 일들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굳이 거기에 다시 가서 같은 메뉴를 시키고 더 맛있게 먹으면서 이걸 덮어쓰기한 2 장의 영수증의 이야기로 2 가지가 다 소중해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다면 다시 덮어쓰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만약에 2번으로 안 됐잖아요. 3번 다시 또 거기에 가 보고 4번 해 보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옅어지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고, 저에게도 이번 책을 내는 일이 계속 어떤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이 계속 현재에 이어지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랑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나는 나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할 거야. 원본이 있지만 내가 한번 편집해 놓은 이 상태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는 다음으로 갈 거야. 미래로 갈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굿바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객관화해서 보지만 이 자료를 누가 싹 가져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 이 사람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가 느껴지실 거고, '이 사람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구나.' 막 이런 것들. 아,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잔잔한 소비는 많이 하지만 큰 명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사지 않았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육아 중이구나. 아이 제품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북토크를 다니다 보니까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다라는 어떤 doing 하는 그거의 기준을요, 51%와 49%로 해요. 그래서 51% 정도가 되면 '일단 해 보자.' 사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을 살까 말까 망설일 때에도 일단 저는 51%면 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되팔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질적인 걸 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험을 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거는 진짜 경험을 산다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먹으면서도 막 저희 남편하고도 막 연구를 해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나중에 이렇게 해 보고 싶다.' 라면서 항상 좀 공부하는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소비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을 모으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돈을 썼지만 이거는 정말로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저한테 많이 칭찬을 해 주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25 년을 모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일단 모으는 건 너무 쉽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셔서 25 년을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고 부피도 막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거를 월별로 모아 놔요. 그리고 날짜도 나중에 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쌓아 놓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그걸 봉투에 담아서 서랍에 보관을 하거든요. 연도별로 하는 건 되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 또 지역별로도, 저는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으로도 할 수 있고 금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3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 그리고 의식주 파트를 다 나눌 수도 있어요. 또는 만난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나눠서 작업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저는 모아 놨더니 뭐 그 잉크가 다 날아갔다. 그리고 또 발암 물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1 년에 아까 1,00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잉크가 날아가서 없어지는 건 10 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발암 물질이 걱정이다라고 하면 받아서 사진을 찍고 폐기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도 모아 보시길 추천해요. 저는 음성 인식 기술을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으로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는 거예요, 해시태그까지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매칭을 해서 글을 쓰는 데 도움을 받아요. 오늘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거는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해 볼까요? 여기가 음성 인식 기계라고 하면 목동에 오는 택시를 탔는데 너무 좋은 기사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기사님이 너무 운전을 잘하시기도 하지만 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차가 뭐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피디님을 이렇게 만날 줄이야. 피디님과 나는 이런 사이였다." 또 이런 걸로 막 써 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수증 한 장이라고 할 때 택시 기사님과의 얘기를 할지, 만날 피디님과의 얘기를 할지, 메이크업 해 주신 선생님과의 얘기를 할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어요. 택시 영수증 한 장에도. 저는 꼭 이게 수필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더 재밌다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좀 거짓말을 써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게 생각하면 소설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그냥 그거가 소재가 돼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올해 하반기를 이렇게 편집해 보는 거예요. 6월 한 달은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영수증 모으고 글을 쓰는 거를. 근데 6월 한 달 해 봤더니 되게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네. 그리고 되게 재밌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6개월이니까 600장의 영수증이 생긴다라고 할 때 12월 초부터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영수증 중에서 없었으면 하는 거, 빼고 싶은 거, 좀 순서를 바꾸고 싶은 거, 더 강조하고 싶은 거로 일단 영수증을 편집을 해놓고 그 뒤에 적어놓은 메모라던가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거랑 매칭을 하면서 나의 사실에 기반한 과거 올해 하반기를 편집해 보는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과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매번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요. 이걸 하기로 약속을 일단 하세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해 놓으세요. 12월 31일 날 우리는 모여서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돌아보고 간단하게 이거를 뭐 페이퍼로 만들어 본다. 그리고 중간에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으고 있냐? 포기하면 안 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일단 그냥 모으고 메모하는 정도만 해도 본격적인 거는 나중에 다 하면 된다라고 다 밀어 놓으세요. 모으기만 하고. 정리 방식이 뒤에다 한번 번호를 쓰세요. 그래서 집에서 각자 고르는 거는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긴 선정된 아이들, 선정 안 된 아이들, 뒤에 번호가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쭉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된 아이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했어, 서로. 그러면서 다시 선정 안 된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서로. 이거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왜 안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되게 행복했던 거와 오히려 좀 슬펐던 거,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했던 건 그냥 두고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동료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울 거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덮어쓰기를 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헤어져요. 그걸 반복해 보는 거예요. 덮어쓰기. 친구에게 일단 이 영상을 보내놓고요.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2명이서 그런 6개월을 꼭 보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땠는지 저한테도 좀 소식을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커뮤니티로 들어오세요. 계속 모으다가 이제 제가 언제 이제 하늘나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영수증이 너무 기대가 돼요. 뭐일까? 나는 못 보고 죽는 거 아닐까? 어떤 병원에서의 영수증일까? 아니면 뭐일까?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이 매 해의 마지막 영수증을 이걸로 내가 이 해의 끝을 맞이했네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마 구독자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겠지. 그래서 지금은 언제 내가 이 생이 끝나는지도 알 수가 없고 하지만 그냥 궁금하다고 하면 그때의 영수증이 사실 제일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좀 커뮤니티를 만들어 볼 생각도 했었어요. 각각 사는 곳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영수증 이야기를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수증 모으기로 진짜 재미나게 놀 수 있거든요. 독자님들과 구독자님들과 재밌게 놀고 싶어요.